네, 이어서 더 이슈입니다.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늘 핫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5G 시대의 개막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통신 관련주에 대한 전략 이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신주가 최근에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엇박자를 내면서 계속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G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꽃길만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통신주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가시밭길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경신 가능성까지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다한 요금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KT의 반란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금 8만 원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고 부랴부랴 SK텔레콤도 과기부에 다시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좀 수정 요청까지 하는 해프닝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가격대를 더 낮춰서 8만 5천 원 구간의 요금제를 다시 한번 신설할 정도로 이 3사의 경쟁 상당히 치열하다라는 점을 요금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비용 대비해서 실제로 거둬들이는 그 실익은 크지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금 외에도 커버리지라든가 콘텐츠까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가는 업체가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략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통신주도 최근 움직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4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한 3% 올랐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오늘 4일이니까요. 지금 4거래일 만에 네. SK텔레콤 한 3.3%.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3% 밀려 있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로도 SK텔레콤은 한 10%가량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안 좋고요. 통신주가 대체로는. 그러니까 이번 이슈 있기 전부터도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LGU 플러스는 4월 달 들어서 한 5% 밀렸는데 연초 대비로는 17%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안 좋았던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네. KT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 들어서 한 1% 정도 밀렸는데요. 역시 연초 대비로는 한 9% 밀려나면서 좋지 않습니다. 네. 통신주가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처리로 인해서 실적이 당분간 좀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주는 오히려 이제 이 기간 중에 어떤 종목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장비주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장비주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잖아요. 수주를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역방향의 흐름으로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초부터 흐름을 봐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 두 자릿수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동력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요. 실제로 이익 증분도 그렇게 세진 않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4분기도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로 보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KT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LG랑 유사하게 갈 걸로 봤는데 갑자기 4월 2일 날 5G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한 LG랑 SKT가 같이 이제 무제한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ARP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상단도 제한될 것 같고 무제한 요금제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요금제로 인한 그리고 트래픽이 무제한으로 가면 트래픽이 이제 과부하 걸릴 수 있겠다는 우려들 과부하 우려가 있으면 이제 장비는 끊기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오히려 장비주들한테는 무제한 요금제가 장비주한테는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하락 이유를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콤의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현금 흐름표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떤가요?
네, 다트에 나와 있는 SK텔레콤의 1등 사업자죠. 텔레콤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보시겠습니다. 그 유출액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4733819가 2018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18, 17, 16 역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2016년도에 얘네가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이 3조 6천억, 그리고 재작년이 3조 5천억, 작년이 4조 7천억입니다. 근데 아래 항목을 쭉 보시면 제가 분홍색으로 유무형 자산으로 이 점을 찍어놨는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에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중후반을 항상 투자를 해요. 2016년도에 한 2조 5천억 했었고요. 쭉 그 정도는 했네요. 대체로 이런 게 이제 뭐 캐펙스 관련해서 장비, 뭐 시설 투자 이런 거에 연결되겠죠. 2017년도 2조 7천억, 그리고 작년에 한 2조 8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취득권에 아마 이제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해서 어떤 뭐 전파 쏘고 할 때 뭐 그런 거 취득한 거 포함하면 러프하게 1년에 한 3조 원씩은 쓰거든요, 얘네가. 네. 연간 3조 원 투자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올해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투자의 시대네요. 어쨌든 뭐 투자를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4G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소비자인데 20배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5G가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요금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네. 굉장히 치열한 것 같은데 뭐 전면전이다, 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네. 평가는 어떨까요? 예, 일단 그 2일날 KT가 5G 월 8만 원의 데이터 무제한 했습니다. 이제 뭐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나 SK텔레콤처럼 월에 얼마 내면 뭐 데이터 몇 기가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KT가 일단 치고 나간 것 같고요. B2C냐 B2B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요. 어디를 타겟으로 잡느냐를 고민해서 초기에는 사실 그래서 B2B를 해서 뭐가 나올까에 대한 의문. 아직은 컨텐츠라든지 속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앵커도 20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초기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빨라야 한 1.5배 4G 대비로 LTE 대비로 그래서 초기에는 B2B 하기는 어려울 거여서 그냥 B2C가 여전히 좀 공략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가자고 KT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콤은 B2B 쪽으로 약간 드라이브를 걸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좀 당황했을 것 같고요. 뺏기면 안 되니까 일단 MS를 그렇죠. 같이 일단 가지 않았나 싶고요. KT가 저렇게 하는데 LG랑 SKT가 안 따라가면 예, 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이건 뭐 너무 뻔한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놀랍지 않았던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종전보다는 통신사가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 근거들을 보여드릴게요. 3G라 4G ARPU 대비해 보시면 물론 이제 뭐 LT 쪽에서의 흐름으로 보면 연 단위로 조금씩 꺾이기는 하는데요. 통합 ARPU를 보시면 37,700원이 31,800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ARPU는 세대가 바뀌면 증분이 있다는 거고요. 가입자당 매출 관련해서 5G대로 가면 몇 년간은 초기에는 만약에 이제 실적도 아까 제가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추가 초기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 때문에 네.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요. 대체로는 실적도 ARP 올라가면서 몇 년간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간 경험치에서는 이렇게 좀 거의 확실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사들을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통신사는 힘들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집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SK텔레콤 작년에 배당만 6,500억 했고요. 배당 수익률은 3.3%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포함해서 물론 좀 커져 보이긴 하는데 부풀려지긴 했는데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 순이익이 작년에 3조 1,000억이나 한 회사가 SK텔레콤이에요. 그리고 잉여금 쌓아놓은 거는 22조 1,400억이나 쌓아놨습니다. 와. 그러니까 SK텔레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KT는 작년에 3.6% 배당했는데요. 7,600억 벌어서 순이익으로 거의 2,700억 배당으로 했습니다. 네. 예. 뭐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분으로 봐도 KT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가을인가 겨울에 잠깐 그 어디 아현동인가 신촌 거기 뭐 불나가지고 화재 나서 약간 했던 네네. 그거 말고는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가 없는 거죠. 뭐 11조 3천억 잉여금 쌓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는 작년에 4,800억 벌어서 1,746억 배당했습니다. 2.3% 나눠줬고요. 잉여금도
3조 4천억 넘게 쌓아놨습니다. 통신사는 전혀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좀 과도하게 우려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타이틀 세계 최초라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뭐 버라이즌이 혹시나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엑소란 김연아 씨가 첫 또 가입자라고 하고 네, 지금 뭐 포털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 글로벌하게도 이걸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여기 이제 4G랑 5G의 기대 성능 비교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사실 이제 5G를 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그 생태계 선점 뭐 이런 거를 위한 본인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일단 인프라가 깔려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능 대비로 보면 전송 속도는 20배, 그다음에 이동성은 350km, 시속 350km에서 500km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고 뭐 체감 전송 속도도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다고 느껴질 것 같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일단 업데이트를 하면 초기에는 좀 느껴도 금방 까먹거든요. 예, 그런 금방 부분, 적응이 돼서. 예, 금방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송 지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배 정도는 빨라져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응답 속도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면적당 데이터 처리 용량도 보시면 거의 뭐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이 버라이즌이 지금 워낙에는 11일 날, 4월 11일 날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5일 날 한다고 하니까 뭐 일부 의식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버라이즌이 4일 날 하는지는 체크는 못 하고 왔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금 오늘 버라이즌도 하는 걸로 5G 서비스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앞두고 우리가 평창 할 때 뭐 5G 서비스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하반기에 올림픽 때는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5G 서비스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화웨이 트럼프가 계속 좀 이렇게 좀 견제했던 화웨이가 이쪽 5G 표준 필수 특허만 1,500건 갖고 있답니다. 세계 중에 한 개는 중국 기술이라고 하는데 5G 관련 특허는 압도적으로 우위인데 상용화는 조금 늦었던 부분이 좀 의외고요. 지금 차이나 유니콤이 16개 도시에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올해 아마 시범 서비스에서 내년에 2020년도에 상용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가 늦어서인지 몰라도 중국은 항상 자기네가 늦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는데 바로 6세대, 이거 6G라고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6G 핵심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이 연내로 6세대 연구를 시작해서 2030년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2030년은 우리가 2025, 2030, 뭐 자율주행차, 개화기 본격화된 이런 시점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HS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5G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12조 5천억 달러. 예, 어마어마하죠. 뭐 경단위로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기대감들은 더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고 이름도 생소하네요. 6G. 네, 이것까지 또 중국에서는 6세대로, 와, 준비가 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1분기 영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장비주하고 통신주 많이 다를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예, 뭐 좋은 쪽은 좋고요. 통신주도 그리고 장비군들도 약간씩 엇갈리긴 하는데 연간 전망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서 꼭 주식을 사라 팔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텔레콤을 보시면 1분기에 3,338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로 2.5% 증분이 있고요. 그리고 KT는 3,573억 하면서 작년보다 10%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텔레콤이 좀 안 좋은 거는 이게 연결 영업이익 컨센이기 때문에요. 아마 하이닉스의 증분이 줄어든 것이 포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는 1,940억 정도 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는 한 3.3%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군들이랑 이쪽 보시면 연관된 일을 하는 업체들 보시면 RFHIC가 75억에서 증분이 셉니다. 56%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KMW가 뭐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44억 정도 해서 57%. 그리고 오이솔루션이 작년에 적자였었는데 올해 1분기는 38억 정도 흑자 낼 것 같고요.
5위가 아마 사상 최고가 냈었죠. 주가 흐름이. 그리고 머큐리가 14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머큐리는 이제 장비를 집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장비들이. 그리고 와이솔은 작년 대비로 33% 감소한 1분기 78억 영업이익 전망되고요. 많이 쪼그라들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도 12.5% 감소한 84억 정도로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RFHIC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거의 고점입니다. 신고가 뭐 낼락말락. 네, 오늘도 이런 부분을 좀 타진하고 있는데 통신주 3사는 또 너무 좀 싸 보이고 네, 이래서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예, 지금 전체를 보면 5G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초연결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어쨌든 뭐 계속 뭐 테마주로 묶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뭐 실적이 실제로 가시화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도나 그런 면에서 뭐 20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1배 초중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0배 간다고 해도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이제 뭐 과부하가 걸리면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에서도 6세대에 간다고 한 것처럼 통신 기술은 계속 좀 진화하는 단계로 갈 것이고요. 통신사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 증시 역사에서 봤을 때 꽤나 오래 살아남고 또 일정 부분의 포지션, 시총 포지션을 유지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주를 여기서 뭐 많이 덜어내라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섹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무선 수익 쪽 반등이 올해 하반기부터로 보는데 아까 그런 논리입니다. 초기에는 투자 비용 때문에 그거 이제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잘 안 나올 거고요. 하반기부터나 실적이 나오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땡겨서 2분기 정도면 4월, 6월 달 정도면 이제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벌어둔 돈도 많지만 연간으로 순이익이 좋아서 배당도 많이 준다고 점검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드렸는데 고배당 매력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군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인프라를 계속 깔고 계속 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모품으로 될 것 같아요. 소모품식으로 인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목을 2개만 선정해 봤는데요. 와이솔하고 서진입니다. 와이솔의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연간 전망으로 순이익이 거의 470억, 내년은 500억도 가능할 것 같아요. 퍼밸류는 뭐 저렴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건 PBR이 다른 쪽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ROE가 거의 그래도 한 10% 중반 넘어 나오는데 그렇죠. PBR은 1배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와이솔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1분기만 보면 감익이 예상되는데 연간으로 보면 한 400억대, 내년은 500억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퍼밸류 역시 나쁘지 않고요. 역시나 PBR도 다른 종목 치고는 ROE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ROE 거의 20% 나오는데 PBR이 1.5, 1.2 이런 1.3배이기 때문에 이 서진하고 같이 좀 긍정적으로 이 두 종목은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 이익 모멘텀은 뭐 다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밸류가 트레이딩하기에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면 이 두 종목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